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공작의 네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첫째 아들 찰스 왕자, 둘째 딸 앤 공주, 셋째 아들 앤드류 왕자, 넷째 아들 에드워드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찰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영국 국왕인 찰스 3세는 1969년 20살의 나이에 웨일스 왕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찰스는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2주 후 어머니는 두드러기로 인해 그와 떨어져 지냈고 그 후에는 궁정의 하인들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조금 자란 후에는 어머니가 여왕이 되어 그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멘토는 해군 원수 루이스 프랜시스 앨버트 빅터 니콜라스 몽바튼이었습니다. 찰스가 성장한 후 몽바튼은 그에게 여자를 빨리 유혹하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카밀라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카밀라를 매우 좋아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규정에 따라 왕세자비는 처녀여야 했기 때문에 카밀라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여왕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립 공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다들 남자니까 카밀라는 너의 첩이 될 수 있잖아. 공개만 안 하면 되지. 필립 공작 역시 꽤 경험이 많은 듯해 보였습니다. 카밀라는 왕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친 짓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찰스의 여동생인 앤 공주의 남자친구를 빼앗아 결혼해 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는 찰스의 테니스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후 찰스는 카밀라를 대체할 여자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역시 책임감 없는 남자 뒤에는 그가 깊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법이죠. 그는 1년 사이에 20명 이상의 여자와 데이트를 했고 심지어 몽바튼의 손녀인 아만다에게 청혼까지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찰스는 우연히 다이애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찰스는 청혼에 실패한 후 다이애나의 언니인 사라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이애나는 찰스의 동생인 앤드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찰스가 너무 많은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찰스는 앤드류에게서 다이애나를 빼앗았습니다. 참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1981년 33살의 찰스는 부모님의 결혼 압박을 받으며 19살의 다이애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는 그 이전에 겨우 16번 정도의 데이트만 있었고 서로에 대해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왕궁에 들어가자 그녀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잘 입고 말이 우아했으며 아이들과 키스하고 낯선 사람들과 포옹하며 자선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영국 왕실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를 끌었고 그녀의 인기는 심지어 여왕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다이애나와 찰스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언론들이 다이애나만을 인터뷰해서 찰스 왕자의 경호원들은 기자들에게 우리 찰스 왕자님도 인터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보도자료도 준비됐습니다. 라고 계속 암시했습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왕실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번째 해 윌리엄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영국 왕위의 2번째 순위 상속자가 태어나면서 다시 한번 영국은 큰 열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왕궁 사람들은 다이애나에게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었고 한순간 행복해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여왕은 다이애나가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를 소개해 주었지만 다이애나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모두 숨겼습니다. 여왕은 혹시 매일 언론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 생각하여 처음으로 각 언론사의 편집장과 기자들을 궁전에 호출하여 다이애나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이애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언론은 더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사진이 신문 표지에 실리면 발행량이 20%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와 관련된 독점 사진은 50만 달러, 약 7억 2천만 원에 팔릴 수 있었습니다. 신문사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고 독점 뉴스를 얻기 위해 경호원, 집사, 배달원 등 궁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압박 속에서 다이애나의 결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찰스는 여전히 카밀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와 찰스가 교제 중일 때부터 찰스와 카밀라 사이에 많은 연락의 흔적들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심지어 이혼할 방법을 구상하며 카밀라가 왕실에 들어올 방법을 모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의 왕실 구성원들은 결혼 문제를 겪을 때마다
되게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를 찾아가 그 기자에게 타임스에 자신의 전기를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왕실의 구성원은 결코 왕실의 스캔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그저 보도자료를 내며 이 보도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언론은 다이애나를 점점 더 밀착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퍼트 머톡 소속의 태양신문을 중심으로 한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더욱 집요하게 다이애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태양신문은 다이애나의 수영복 사진을 몰래 찍기 위해 기자들을 조직했으며 그들은 보는 사람이 찔러볼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자들이 추적할 때 만약 폭로할 만한 사진을 찍지 못하면 악의적인 언사를 써서 다이애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비싼 가치가 있을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기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그 기자들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코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고 그 정보들은 대부분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다이애나는 왕실의 허락도 없이 BBC 기자를 몰래 궁전으로 데려와 개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산후 우울증, 폭식증,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그리고 그녀와 말 훈련사 제임스 휴익과의 외도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은 여왕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고 여왕은 즉시 찰스와 다이애나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1995년 7월 12일 다이애나와 찰스는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다이애나는 2,600만 달러, 약 37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웨일스 왕비라는 칭호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다이애나는 기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나는 찰스보다 더 빨리 결혼할 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다이애나를 따라가려면 프랑스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다이애나는 왕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96년 다이애나는 북미와 남미를 2번 방문하여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출석은 일반적으로 해당 행사에서 더 많은 기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애나가 참여한 활동 중 가장 유명했던 것은 지뢰밟기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쟁 중 많은 지뢰가 남아있었고 다이애나는 전쟁 후 지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양쪽에 지뢰가 있는 좁은 길을 각각 걸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이 행동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지뢰 금지 국제조약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다이애나는 이집트의 부유한 사업가 도디 파예드와 15일 만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도디는 다이애나를 만날 당시 다른 슈퍼모델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를 알게 되자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프랑스 남부에서 휴가를 보낸 후 갑자기 파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있었고 도디는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위장 차량을 보내 기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기자들이 이를 간파하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다이애나와 도디가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은 뒤따라갔고 이를 피해 달리던 운전자는 속도를 점점 높였습니다. 결국 시속 150km로 달리던 차는 터널 속에서 교량의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이애나와 도디 그리고 운전자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이애나는 겨우 36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고 발생 직후 기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즉시 구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고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사실, 다이애나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기자들이 끝까지 추적한 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음모론도 떠올랐습니다. 일부는 영국의 MI6 군 정보국이 다이애나를 해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영국 국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앤서니 찰스 린턴 블레어 총리는 여러 차례 연설을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다이애나의 죽음을 두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할머니로서의 입장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TV 연설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죽음에 대해 자신도 매우 슬프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라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점차 왕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끝에 찰스와 카밀라는 마침내 작은 교회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이애나를 사랑했고 다이애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수십 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카밀라에게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앤은 여왕의 유일한 딸로 2살 때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그 당시 앤은 왕위계승 순위 2위였지만 찰스 왕자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녀는 순위에서 밀려나 10위대가 되었습니다. 앤은 학력이 높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타기 시작했고 왕실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멤버가 되었으며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앤 공주의 연애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카밀라와 같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앞서 언급된 보어스라는 기병 대위입니다. 처음에는 앤과 함께 있었지만 보어스는 앤과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끝내 그는 카밀라와 함께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앤 공주는 결국 마크라는 궁정 경호원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외도를 했고 이를 알게 된 앤은 한 군장교와 불륜을 저지르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후 앤은 또다시 이혼을 생각했지만 여왕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 이를 반대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명목상 부부로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왕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앤드류 왕자는 명성이 매우 나쁩니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침해한 혐의로 한때 미국으로의 인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주로 유럽과 미국의 남성들에게 여성을 소개하는 중개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로리섬이라는 섬을 만들어 부유한 남성들이 여성을 즐기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앤드류 왕자가 이 섬에 여러 번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중들은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결국 여왕은 앤드류 왕자를 왕실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앤드류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앤드류 왕자는 이전에 꽤나 유망한 인물이었고 여왕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해군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며 뛰어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다이애나가 앤드류에게 한 여성을 소개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2명의 공주를 낳았고 앤드류는 안심하고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가 떠난 후 외로움을 참지 못한 사라가 그 사이에 몰래 외도를 했습니다. 후에 사라는 한 남성과 입 맞추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찍혔고 이 사진이 공개되자 필립 공작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우리 왕실의 남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외도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며 분노했습니다. 여왕도 태도를 분명히 하여 빨리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라는 이혼 후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전처의 어려운 생활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라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부유한 사람으로 위장해 앤드류를 인터뷰하려 했고 사라는 50만 파운드, 약 8억 9천만 원을 받고 앤드류를 팔아버렸습니다. 왕실은 크게 분노하며 앤드류에게 사라를 집에서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앤드류는 원래 다시 결혼을 시도해볼 생각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라는 점점 더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이 돈을 위해 신체 거래를 했다고 고백했으며 한 번은 아랍 왕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결국 도망쳐 단 한 번의 키스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왕자는 그녀에게 5만 파운드, 약 8,9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신체 거래로 30만 달러, 약 5억 3천만 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의 돈은 쉽게 벌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왕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의 출연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왕실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성적도 매우 나빴습니다. 왕실은 그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했지만 입학 후에도 학업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 공부하던 경호원들이 그의 학업보다 더 우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어 했고 불행히도 그의 연기력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왕실의 명성 때문에 그에게 단역을 맡겼고 일종의 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왕자답지 않게 그런 일을 맡는 것에 불만을 느낀 그는 결국 새 극단으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었던 극단은 큰 부채를 지게 되었고 무려 60만 파운드, 약 10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왕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는 전 가족을 동원하여 대회라는 이름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개의 팀이 각기 다른 자선단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각 팀은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드워드, 앤공주, 앤드류 왕자와 그의 부인이 각 팀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역시 저조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열었고 이번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다큐멘터리의 주제로 에드워드 8세를 선택했습니다. 왕실의 명성을 이용해 에드워드 8세의 왕실 비밀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여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결국 기자들에게 윌리엄 왕자의 몰래 촬영을 지시했는데 이 사실을 찰스 왕자에게 들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법정 싸움까지 벌였고 에드워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찰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럼 내가 당신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찍어볼까요? 당신이 직접 출연하는 거예요. 찰스는 속으로 넌 정말 바보냐?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과는 여전히 회사의 큰 적자였습니다. 결국 여왕은 아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매년 10만 파운드, 약 1억 7천만 원을 더 지원해줄게. 괜찮겠니? 에드워드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중간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